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두 자료의 연관도 분석, 통계적 사고 제5강 두 자료의 연관도 분석. 다시 말씀드려서 두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인데,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포도, 산점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산점도를 그려보면은 두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산포도와 상관 분석, 통계 분석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자료가 쌍으로 관측되었을 때, 서로 연관이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쌍으로 관측이 되었을 때, 두 자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상관 분석이라는 것이 바로 두 자료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상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자, 아버지의 그룹이 있어요. 아버지들의 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아들들의 키. 자, 아버지의 키와 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과 GDP. GDP는 국내 총 생산이죠. 그래서 수출과 GDP, 즉 수출이 많은 해와 수출이 적은 해와 GDP는 어떻게 변하는지. 자, 수출이 많을 때 GDP도 많더라. 수출이 작을 때 GDP도 작더라. 뭐 이런 관계죠. 그 다음에 저축률과 GDP. 자, 저축을 많이 하면 과연 GDP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런 관계죠. 자, 저축이 많아요. 저축이 큽니다. 그러면은 GDP도 크냐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반대로 GDP가 작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자, 저축률과 GDP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차량의 주행 속도와 제동거리 이런 거죠. 자, 이런 관계 두 자료 사이죠. 두 자료. 서로 연관이 있는 자료가 쌍이잖아요. 수출과 GDP, 저축률과 GDP, 그 다음에 차량의 주행 속도와 제동 거리. 이와 같이 쌍으로 관측이 되었을 때, 두 자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겁니다. 역관계인지 정관계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두 자료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상관 분석, 산포도를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적으로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점도예요. 산포도와 산점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변수 간의 측정값, 두 변수 사이의 이 측정값을 대응시킨 두 변수 간의 그 측정값이에요. 하나는 A그룹과 B그룹, 아버지의 그룹과 아들의 그룹. 그 측정한 값이 있죠. 키면 키. 그래서 대응시킨 조합을 그래프 위에 우리가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도 산포도, 산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산포도죠, 산포도. 산포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계략적으로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 관계를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도표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확성을 갖다가 우리가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 자,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 두 변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 그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서로 관계에 있다는 계수입니다. 서로 관계에 있는 정도를 나타내요. 이 상관계수는. 상관계수는 를 한번 볼까요? 자, 상관계수 한번 볼게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놓이게 돼요. 갖게 돼요. 자, 보시면은 요 정의 상관인 경우는 보시면 거의 뭐 우상향이죠.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 자, x가 만약에 여기가 x가 x1이었다. x1일 때 이렇게 가면은 y 1 이렇게 그다음에 x2일 때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다시 y 2 자, x 값이 크면은 y 값도 크죠. x 값이 작으면 y 값도 작아요. 자, 정해상관이죠. 정해상관. 즉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x가 커지면은 y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정해상관, 발을정이죠. 정해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해상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상관계수를 우리가 보통 R로 표시하는데 0입니다. 0. 이게 그냥 뭉쳐 있죠.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로. 이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여기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1의 정해상관 정도는 아니지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뭔가 그래도 우상향이죠. 좀 퍼져 있지만 흩어져 있지만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자,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자료가 흩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쫙 돼 있는 경우죠. 이거는 말 그대로 x가 증가하면 정확하게 증가한 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자, x가 1이 그러니까 2 정도 2 증가하면 여기도 2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증가한 만큼 증가, 커진 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1입니다. 1. 완전 상관이죠. 서로가 완전한 상관이에요. 자, 이 경우도 반대인데 역상관이죠. 역상관.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은 커지고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 자, x1이에요. x1이. x1에서 x2로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y 값은 반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이와 같이. 이런 경우 y 2에서 y 1로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역상관이죠. 완전 역상관. 상관계수가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냥 1이고. 그래서 정의 상관, 어느 정도 상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같이 증가하거나 커질 때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작아지지 않아요. 이 경우는.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정의 상관이에요. 이 경우는. 이건 상관관계가 없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는 완전 상관. 이건 완전 역상관. 이렇게 우리가 이 산점도 산푸드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두 자료 사이 x라는 자료, y라는 자료 사이의 그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의 정도를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을 해서 도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상관계수는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의 상관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에 따른 그 상관의 정도는 0에서 0.2까지는 이 경우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 경우는. 그래서 0.2에서 0.4, 0.4까지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그냥 0.2 미만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0.2에서 0.4는 약한 상관으로 보고요. 0.4에서 0.7까지는 강한 상관으로 봅니다. 어쨌든 0.4 이상은 강한 상관, 그리고 0.7 이상은 매우 강한 상관으로 봅니다. 강한 상관, 매우 강한 상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관계수를 도출을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앞에서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공분산입니다. 여기서는 코베리언스예요. 공분산. 공분산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으면 간단히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편차 앞에서 당연히 배웠고 학습을 했고요. 분산도 배웠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가 한 그룹에 대한 분산이 아니라 두 자료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공분산이에요. 같이 분산을 내는 거죠. 각각의 분산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공분산, 먼저 공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분산은 두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두 변수의 값이 X변수와 Y변수가 있어요. X그룹의 변수, Y그룹의 Y변수. 그래서 두 변수의 값이 각각의 평균으로부터요. X그룹, Y그룹, X변수, Y변수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이에요. 특성치. 공분산이라는 것은. 두 자료의 평균이죠. X그룹의 평균, X변수의 평균, Y변수의 평균이죠. 그리고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두 변수값이 X변수값, Y변수값, 두 변수죠. 이 두 변수. 그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두 변수값이 떨어져 있는 차이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의 각각의 값들이 두 변수의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를 갖다가 평균을 낸 것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간단해요. 편차죠. 이거는 편차. X변수의 평균에서 각각의 그 X변수의 그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이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요 편차, X편차, 여기는 Y변수의 편차. 그래서 편차의 곱이죠. X변수의 편차, 이거는 X변수의 편차예요. 이게 편차. 이게 뭐야? X변수. X변수의 편차. 이거는 Y변수의 편차. 그냥 편차. 자, Y변수의 편차와 X변수의 편차. 자, X변수의 편차와 Y변수의 편차의 곱이죠. 곱을 평균한 거예요, 평균. 얘는 뭐예요? 데이터 수. 관측값의 도수. 도수. 관측값의 도수예요. 관측값의 개수입니다. 도수. 평균 내려면은 편차 제곱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평균 낸 게. 그러니까 편차의 곱을
평균한 값이 공분산이에요. 즉 뭐예요? 편차의 곱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모집단의 공분산이 됩니다. 모집단의 공분산. 모집단의 공분산.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변형한 거예요. 그냥 이거 기억하세요. 쉽게. 편차곱의 합을 어떻게? 평균한 것. 즉 편차 두 변수의 그 편차곱의 합을 뭘로? 데이터수로 나눠준 게 모집단의 공분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값이 커질 때 x값이 커져요. 그러면 y의 값이 커진다면은 공분산이 어떻게 될까? 공분산은 플러스 쪽으로 커집니다. 자, x가 커질 때 x가 커져요. 그럼 y의 값도 커져. 그러면 이때 공분산은 공분산 xy 모집단의 공분산은 이 값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x값이 작아질 때 y값이 작아지면 당연히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커져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로요.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공분산이 만약에 제로다. 그러면 관찰값들이 무작위로 아까 우리가 무작위로 막 이렇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분산이 만약에 제로다라고 하면. 공분산이 플러스 쪽으로 커진다는 얘기는 정해상관이죠.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그 다음에 공분산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역상관이죠. x가 작아질 때 y도 같이 작아지니까. 이런 거고요. 자, 이러한 공분산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부터 표준편차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편차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관계수를 산출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관계수는. 자, 공분산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방향은 알 수 있죠. 아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공분산도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x가 작아질 때 y의 값이 작아지면은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공분산을 가지고. 그 관계의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은 알 수 있는데 공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y가 커질 때 x가 커질 때 y 값도 커지고 그러면은 공분산의 값도 플러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질 때 x 값이 작아질 때 y의 값도 작아지면은 그러면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다. 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왜냐하면 공분산은 두 변수의 측정 단위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알 수 있어. 하지만 그 정도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관계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분산을 표준화합니다. 자, 측정 단위와 측정 단위가 변하면은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니까 공분산은 측정 단위에 따라서 공분산은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거죠. 공분산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관계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이 바로 상관계수예요. 자, 공분산을 표준화한 게 상관계수예요. 간단해요.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해서 상관계수. 공분산을 표준화한 거. 공분산은 아까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편차, 두 변수의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준 것. 즉, 두 변수의 각각의 값이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분산인데 이 공분산을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어떻게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의 곱수로 나누어 줘요. 그럼 뭐예요? 표준화죠, 표준화. 우리가 앞에서 표준화도 했었는데 표준값 계산할 때 설명드렸어요. 기준화, 표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점수를 가지고 세계사와 국사 점수 할 때 했었죠. 이 경우는 두 변수니까 이 표준편차를 모집단의 x의 표준편차와 모집단의 y의 표준편차의 곱수로 이 공분산을 나눠주면은 바로 표준화입니다. 이게 표준화. 자,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요 공분산을 본 거예요. 기준을 삼아서 공분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기준화 혹은 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 자, 공분산의 표준화가 바로 표준화하는 것이 상관계수가 된다. 즉, 두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공분산을 표준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해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이와 같이 로 xy 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 곱 xy 해서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됩니다. 해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모집단의 상관계수 모집단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표본 공분산과 표본 상관계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분산 표준편차 계산할 때 모집단의 경우는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줬고 표본인 경우는 어떻게 n-1 앞에서도 우리가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n-1로 나눠주면은 데이터 수 -1로 나눠주면 표본의 경우는 분산 표준편차 계산할 때 그 n-1입니다. n-1 요 기준 그대로 그것만 적용하면 돼요.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하여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 바로 표본 공분산과 표본 상관계수죠.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했어. 그 표본으로부터 공분산 그 다음에 상관계수 계산했어. 그게 뭐예요? 표본 공분산이고 표본 상관계수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계산 방법은. 요거는 표본이죠. 표본이라서 이게 소문자로 표시했습니다. X 대문자가 아니고 표본의 X그룹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Y그룹의 Y변수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Y변수 죠. Y1부터 시작해서 짝짝짝 I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편차 X변수의 편차와 Y변수의 편차 값과 평균 사이의 거리 값과 평균 사이의 거리 편차라겠어요. 편차의 곱이에요. X변수의 편차와 Y변수의 편차의 곱의 합을 데이터 수 -1입니다. 데이터 수 -1로 나눠주면은 S, XY 표본 공분산이 돼요. 표본 공분산.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변형하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기억하세요. 쉽게.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 -1로 나눠준 것이 뭐라고? 표본 공분산이다. 즉 편차 곱을 평균한 거죠. 사실은. 각각의 값들이 두 변수의 각각의 값들이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의 그 평균이 바로 표본 공분산. 그래서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 -1로 나눠주면 표본 공분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상관계수는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표본의 공분산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이거를 표준화하려면은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편차입니다. 당연히 S로 표시, 그래서 XX예요. XY. 요거는 공분산을 의미하고요. XY 해서 공분산. 그래서 요 표본 공분산을 표준화하는데 어떻게 해요?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은
이때는 요 R로 표시합니다. 표본 상관계수란 의미예요. 표본 상관계수. 간단합니다. 방법은 절차는 똑같아요. 요 모집단이나 표본이나 상관계수 계산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먼저 공분산 계산하고 공분산을 표준화해 주면 돼요. 표준화,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두 변수의 표준편차 곱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산출을 할 때, 당연히 평균을 계산하고, 모집단에서 추출한 X변수의 요 표본의 평균 계산하고, 표준편차 계산하고, X변수의 분산이죠. 표본 분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표준편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공분산 표준화하려면. 그래서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면은 X변수의 표준편차. Y변수의 평균, 그 다음에 Y변수의 표준, 분산이죠. 표본 분산. 그래서 Y변수의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거. 그러면은 요 값의 분산의 루트를 쓰여주면은 양의 제곱근이 뭐예요? X변수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Y변수의 요 분산의 루트를 쓰여주면은 양의 제곱근 Y변수의 표준편차. 이거는 나중에 곱해서 뭐예요? 공분산 표준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해? 공분산은 편차 X변수의 편차, Y변수의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입니다.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구했고, 요거를 표준화합니다. 표준화. 뭘로? 요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은 그게 뭐예요? 상관계수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상관계수를 우리가 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값이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가 0.4보다 크면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0.7보다 크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상관계수. 0.2에서 0.4는 약한 상관이라고 했고요. 0.2 미만은 관계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상관계수를 우리가 만약에 산출했는데 값이 산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 값이 상관계수가 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유효하냐 그 유효성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관계수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상관계수 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의 검정표는 보통 주어져요. 해서 검정표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한 값이 이건 절대값을 마이너스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한 값이 x와 y 사이에 상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계산한 값이 작으면 그러니까 검정표와 비교를 해요. 검정표의 값보다 크면 그 상관계에서 검정표가 보면 뭐 5%일 때, 뭐 1%일 때, 요 값이 뭐 있습니다. 예, 값이 있는데, 요 값과 상관계에서 검정표의 값과 계산한 그 상관계수의 값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이 크면 상관계가 있다. 그리고 계산한 값이 작으면 x와 y 사이에 상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검정표에서 만약에 0.05라고 나오는데 이건 5%라는 뜻이고요. 곱하기 100 하면은 5% 나옵니다. 그래서 5% 값보다 크면 유의하다. 즉 유효하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0.01 1%의 값보다 크면 매우 유의하다. 매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효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료수가 그 도수가 90일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도수가 90일인데 상관계수 계산했더니 계수값이 0.473이 나왔어요. 상관계수 값이. 그런데 상관계수 표를 보니까 자유도는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자유도는 해서 이게 92인데 잘못됐네요. 예, 92예요. 자, 시료수가 92인데 그룹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유도는 n-1인데 여기서는 x그룹과 x변수와 y변수가 있기 때문에 n-2가 해서 자유도는 90이 됩니다. 자유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유도에 90일 때 자유도가 90일 때 1%일 때 그 값이 0.2267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검정표에는 값이 0.267이고 우리가 계산한 상관계수는 0.474, 0.473이니까 이 값보다 이게 크죠? 커요. 이 값이 큽니다. 커요. 따라서 이 경우는 1% 유의 수준 1%일 때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돼요. 뒤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관계수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5%, 이게 5%고요. 5%, 그 다음에 1%일 때고요. 자유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90, 관측 도수가 92이고 0. 이때 92일 때 상관계수가 0.473, 0.473. 그런데 자유도가 90일 때 n-2, 92-2에서 1%일 때 267입니다. 267. 자, 0.267보다 0.473이 크니까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 자료에 관계가 있는데 통계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유도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준 편차,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해서 얻은 표준 편차보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우리가 계산한 그 표준 편차 보다 작은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한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으로부터 계산한 표본의 표준 편차보다 작은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작은 쪽으로 편중. 자, 실제로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요 표준 편차가 왜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그 표준 편차보다 작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편중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n-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분산의 편차의 제곱합을 그냥 표본의 수로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작게 나와요, 값이. 그래서 어떻게 표본의 수가 n이 아니라 n-1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가 요 치우침, 작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갖다가 보정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 수를 n으로 안 하고 n-1로 해줘요. 그러면 요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n-1로 간주를 해요. 표본의 수를. 표본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표본 분산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 계산할 때 n-1로 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 대신에 n-1로 나누면은 작은 쪽으로의 그 편중이 해소가 되겠죠. 이와 같이 구한 것을 우리는
모분산의 불편 추정값이라고 합니다. 불편 추정값, 모분산의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모분산의 분산을 추정을 하는데 치우치지 않게 분산을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 즉 치우침이 없는 추정값이라고 그래요. n-1로 계산한 표본의 표본 분산 표준 편차를. 이때 요 n-1을 우리는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해서 모분산의 불편 추정값은 어떻게? 즉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표본의 표본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계산할 때 이렇게 n-1 편차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누어줘요. 즉 n-1로 나누어주면 즉 데이터 수 -1로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고 그 값은 모분산의 불편 추정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n-1을 해줘요. 그래서 n-1을 우리는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요 상관계수를 산출을 해볼게요. 모집단의 상관계수 로의 계산. 이 경우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이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했고요. 공분산을 표준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신장이 X그룹과 Y그룹이 있는데 아버지 그룹과 그 아들들의 그룹이에요. 그 애기들의 해서 그 관계를 체중입니다. 신장과 체중 사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신장과 체중이네요. 체중. 신장과 체중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키가 크면 당연히 우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갈 거를 추측할 수 있겠죠.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과 신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 모집단입니다. 이거 표본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평균을 계산해야 되죠. 우리가 표준편차 계산하려면 평균 계산하면은 X그룹은 X변수의 그룹은 159.6 그 다음에 체중의 요 평균은 57.6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공분산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편차 각각의 그룹에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이니까 각각의 값에서 각각의 그 평균 사이의 거리, 차이. 그래서 이 경우는 평균을 뺀 편차, X변수의 편차죠. 170에서 159.6을 뺀 거고 요거는 160에서 요 평균을 빼준 거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평균 빼준 거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마지막은 140에서 159.6을 빼준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X변수의 편차 계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체중도 70에서 57.6 빼고 그 다음에 57에서 Y의 평균 57.6 뺀 거고 이와 같이 편차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편차곱의 합이죠. 요거와 요거 곱한 게 요거예요. 편차 AB의 곱이에요. 편차 X와 X편차 Y편차의 두 변수의 편차의 곱이죠. 곱. 편차곱 이거 곱해준 거예요. 곱해준 거 이거. 곱해준 거. 편차곱의 합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산계에서 편차곱의 합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편차의 두 변수의 편차의 곱의 앞에서 우리가 시그마 합이었잖아요. 이게. 요거. 편차곱의 합. 두 변수의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 수 n은 5개니까 데이터 수로 나누어 주면 그게 뭐예요? 공분산. 너무나 간단해. 공분산. 이렇게 공분산 아셨죠? 이해하셨죠? 평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값들과 요 평균 사이에 어떻게 그 거리, 차이, 편차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요 편차, 요게 요 표시한 거고,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공분산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분산을 표준화를 하면 그게 바로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되겠죠. 모집단의 상관계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분산을 계산을 했으니까 공분산을 표준화하면 바로 우리는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공분산을 표준화하려면 우리가 표준편차, 두 변수의 표준편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그대로 적용을 해서 표준편차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분산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편차, x변수의 편차, 그 다음에 두 번째 x변수의 두 번째 값의 편차, 세 번째 값의 편차, 네 번째 값의 편차, 다섯 번째 값의 편차, 편차죠, 편차. 편차 곱이에요, 편차. 값과 평균 사이의 거리죠, 각각의 값과. 그래서 편차 곱의 합, y변수의 편차 곱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x변수고요. 그 다음에 y변수죠. y변수의 첫 번째 몸무게, 두 번째 몸무게의 편차, 세 번째 몸무게의 편차, 네 번째 몸무게의 편차, 다섯 번째 몸무게의 편차 곱이에요. 이게 편차 곱. 편차 곱, x변수의 편차 곱, x변수의 편차 곱, 편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차 곱. 이거는 y변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차 곱. 그 편차 곱의 합, 편차곱의 합을 어떻게?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자 편차 x변수의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분산. 그 다음에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죠. 이거를 분산을 2분의 1승 해줘도 돼요. 2분의 1승. 그러니까 루트 쓰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서 표준편차. 그 다음에 y변수의 표준편차도 마찬가지로 y변수의 이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분산이 되고 이거에 루트 쓰면은 바로 요 값,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2분의 1승 해줘도 됩니다. 요 값을 분산에 2분의 1승 해줘도 표준편차 분산의 양의 제곱근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됐네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공분산을 요 표준편차를 곱해서 이거와 이거 표준편차 곱해서 요게 요거죠. 요게 요거고 곱해서 공분산을 나눠주면은 즉 공분산을 표준화하면은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경우 아주 매우 강한이네요. 뭐 0.7 이상이니까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아주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요 구한 상관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되죠. 즉 검정을 하면 돼요. 우리가 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 계산한 것을 엑셀로 정리한 건데 그 계산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고 일단은 편차는 분산 계산할 때 그다음에 공분산 계산할 때 필요한 거니까 x변수의 편차, y변수의 편차 그다음에 편차 곱의 합이죠. 합.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공분산이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x편차 제곱의 합 y변수 편차 제곱의 합 이걸 가지고 분산 계산하고 이걸 나눠주면은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겠어요. 분산. 그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요 표준 편차가 되고 해서 요 공분산을 표준 편차 곱해서 나누어 주면은 그게 바로 상관계수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자, 앞에서는 모집단의 상관계수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표본 상관계수도 똑같습니다. 과정은 일단 편차 계산하시고, 일단은 x편차, y편차, x편차의 제곱, y변수의 편차의 제곱, 그 다음에 편차 곱의 편차의 곱이죠. 편차의 곱이죠. 편차의 곱. 공분산 계산하려면 일단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자, 편차 제곱의 합, 편차 제곱의 합, 이걸 가지고 분산 계산하잖아요. 자, 표본이니까 n-1, 데이터스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그게 분산이고, 그 다음에 편차 곱의 합, 이거를 뭘로 나누죠? n-1로 나눠주면은 공분산이잖아요. 분산, x변수의 분산, y변수의 분산, 공분산, x, y. 이렇게 편차곱의 합을 데이터스 마이너스 1로 나죠. 간단하죠? 분산 양의 제곱, 루트 쓰면은 뭐예요? 표준 편차. 요거 표준화하면 되죠. 요 값을 요 곱해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상관계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렇게 요 과정대로 차례대로 편차 계산하고 편차 제곱 계산하고 그 다음에 편차 곱을 계산하고 더한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공분산 표준 편차 계산해서 표본의 상관계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계산한 거예요. 편차. 평균에서 일단 당연히 평균에서 빼준 거예요. 평균을 계산하고 나서 요 값에서 평균 빼주고 그 다음에 요 값에서 평균 빼주고 해서 편차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합계를 냈죠. 합계 간단하죠. 요 합. 자, x변수의 편차 제곱의 합, y변수의 편차 제곱의 합, 그 다음에 편차 두 변수의 편차 곱의 합, 데이터수 마이너스 1, 관측도수 전부 얼마? 12개. 11로 나눠주면 되겠네. 12개니까 n-1은 12-1은 11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11로 나눠줘. 그 다음에 이거 양의 제곱근 곱해서 요값 나눠주면 표준화. 끝나네요. 그럼 상관계수 간단히 계산되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산부도를 작성해서 서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경우 보시면은 온도와 불량품 사이의 관계인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해. 관계가 있는 것 같이도 보여. 이렇게 흩어져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실제로 상관계수를 산출을 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상관계수 계산입니다. 먼저 평균을 계산을 해요. 평균을 이와 같이 x 온도와 불량품 그 다음에 분산 그대로 하시면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y변수도 마찬가지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분산 그 다음에 이거의 양의 제곱근 제 표준 편차 x 그 다음에 y 변수의 표준 편차. 자, 공분산은 아까 뭐라고요?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니까 공분산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공분산을 요거 곱해서 나눠주면은 요 값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0.6494가 나왔어요. 0.6494 표본 상관계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한 상관계수 값 0.6494가 의미가 있는지 유효한지를 판단하려면 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검정표의 값과 상관계수 값을 비교를 해서 상관계수의 값이 크면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 자유도는 n-1이니까 n-2입니다. x변수와 y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2 하면은 자유도는 10이에요. 10. 그럼 일단 자유도는 10이에요. 여기 자유도는 10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1%로 볼 것이냐 5%에서 유의 수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구한 값은 0.67 6494는 요것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당이 안 돼.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커야 된다겠죠. 근데 5%일 때는 보면은 0.576보다 우리가 구한 0.6494가 커. 즉 뭐예요?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 유의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때 5%란 얘기는 우리가 검정을 할 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5%는 우리가 이게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 그런데 틀릴 가능성이 5% 있다라는 얘기예요. 틀릴 가능성을 5%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한 상관계수 0.6494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틀릴 가능성을 말해요. 오류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검정까지 다 해봤습니다. 모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표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검정은 똑같아요. 상관계수 계산한 다음에 그 검정 표를 위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검정을 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표본 상관계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평균 구하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x변수, y변수. 그 다음에 분산 계산하시고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y변수도 마찬가지로 y분산 또 편차 y변수의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에 루트 씌운 게 뭐예요? 표준편차, x변수의 표준편차. 요것 대신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에 x변수의 분산을 2분의 1승 해줘도 마찬가지 루트 씌운 값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분사는 편차 곱 x변수의 편차, y변수의 편차의 곱의 합,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공분산, 이게 공분산이 된다. 그리고 공분산을 표준화하는데 어떻게 표준화해? 자, 위에서 구한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수로 나눠주면은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공분산을 표준화한 값이 뭐야? 상관계수, 표본의 상관계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의 그 정도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을 해보는 과제가 하나가 나갑니다.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두 자료 사이의 관계, 참 많이 상관계수는 아주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주 너무나 통계에서는 생활 통계에서 기본의 기본입니다. 기본의 기본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분산 계산하고 공분산 계산하고 그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상관계수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